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자녀 진로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김봉환이라고 합니다. 학부모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도해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죠. 건강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생활 습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 학업 지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자녀들의 어떤 진로 지도, 진학 지도, 더 장성하면 이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에서는 일단은 이게 잘 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고 결과적으로 좀 행복한 가정이 구현되어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고 이끌어질 때 자녀들이 잘 따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지를 여러 가지로 검증해 봤더니 제 생각이 빗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그러면 어떤 가정일까? 뭐 행복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 그러면 어쨌든 일단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소망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관계가 원활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의 체제로 본다면 그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거를 뭐 우리가 또 쪼개 본다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간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간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 하위 축이 원활하게 조화롭게 잘 꾸려진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세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부부관계가 튼실한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좀 옆길로 갔다가도 원위치로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이렇게 어려운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을 텐데 그때 힘이 된 게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 사이가 좋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머릿속에 저렇게 친한 두 분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야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두 사람이 참 사이가 좋고 친하구나 이런 사진첩들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많이 간직해 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제 개인적 견해지만 세 번째 제가 꼽은 게 경제적 안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을 잘 나누어서 저금도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러려면 경제적 안정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변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족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원활한 관계, 세 번째 경제적 안정, 뭐 이 세 가지만 충족돼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람직한 품성, 인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또 그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게끔 학업 성취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학,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젓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부모인 내가 봐도 내 아들, 딸이지만 참 믿음직하다, 듬직하다, 나중에라도 이 아이는 제 앞가림을 할 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는 이 네 번째, 자녀들의 진로, 진학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1차 시에서 그 전제 조건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보장되어야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잘 서비스해도 자녀들이 그거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말로 하면 부모 자녀 간의 정들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정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왜 공부 안 하냐,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에 더해서 또 어느 날부터 진로 문제까지 얘기한다면 오히려 더 짜증스러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신사 전철 기다리다가 봤더니 벽에 붙어 있는 글귀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 규절이 참 좋아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끔 보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 좋지 않나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교 끝나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잘 관계 유지를 하고 정이 들려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상담 심리 쪽에서는 애착과 분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로부터 애틋한, 그리고 진심 어린 애정을 받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년 퇴임하신 여 교수님이 저한테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딱딱하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무촌간이다, 그냥 품 안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 쟤하고 나하고 이제 이촌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하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저 아이하고 나하고 사촌쯤 된다. 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우리가 사촌 서랍 같은 거 함부로 안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딸과 내가 육촌쯤 된다. 그리고 취업을 했다. 월급 받고 모아서 자동차도 하나 뽑고 이러면 우리 아들, 딸과 나와 거리가 8촌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녀와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10촌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 며느리에게 엄청 기대할 것도 없고
엄청 서운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농담 같은 얘기지만 굉장히 와닿는 얘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고민은 뭘까요? 전국 규모 샘플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리 아들, 딸의 1번 고민은 성적과 공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부모님들도 기뻐하실 텐데 이게 왜 뜻대로 안 될까. 이게 1번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이제 진로, 진학 문제입니다. 진학에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대학 진학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열의가 너무 강하셔서 자녀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벌써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기도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과 대학 진학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대학 입시할 때 선택의 옵션이 다양하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반면 성적이 낮으면 최악의 경우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딘가에 배치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 진학과 성적은 두 마리의 토끼다. 진로, 학업 두 마리의 토끼다.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가상적인 예로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엄마가 대화할 때 자녀의 성적 문제, 자녀의 공부 문제 갖고 대화를 나눈다면 기분 좋게 끝나는 모자 관계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부가 대화할 때 차 한잔 하면서 그 대화의 주제를 자녀들의 학업, 공부 문제로 삼았을 때 기분 좋게 대화가 끝나는 커플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체로 심란하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진로 문제는 각색과 포장만 잘하면 성적이나 공부보다는 부담을 줄이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되면 분명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어느 토끼를 먼저 잡는 게 좋을까? 학업이라는 토끼를 먼저 잡으려다 보면 자녀와 갈등만 생기고 정도 멀어지고 심리적 관계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진로라는 문제를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잘 포장하고 각색해서 상황을 만들면 자녀와 거리를 잘 유지하고 정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미래 진로에 대한 꿈과 포부를 갖게 되면 그것이 학습 동기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나 앞으로 이런 직업 갖고 싶다.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그 직업 가지려면 수학적 지식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수학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이제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업과 진로 중에 이 진로라는 토끼를 잘 케어하면 진로, 진학, 취업은 물론 학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서 자녀들의 성적도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1차 시에서는 큰 밑구름으로 일단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정이 돈독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를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